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재미있는 주제인데요. 3D 프린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아두이노가 무엇이고 간단한 스케치 작성 방법, 그리고 LED, LCD를 활용하고 센서를 활용하는 법들을 배웠습니다. 또 모터를 이용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뭔가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그런 기구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것이 바로 3D 프린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목적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3D 프린터 활용 기법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이 만든 파트를 연결을 해서 아두이노와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다음 주에는 발표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3D 프린터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중에 한 가지인 FFF 또는 FDM 방식이라고 하는 이 3D 프린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캐드의 1, 2, 3D 디자인을 통해서 실제로 3D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인천대학교가 제공하는 INU 메이커 스페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다라는 것은 동사지요. 노력이나 기술 따위를 들여서 목적하는 사물을 이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책을 편찬한다, 저술한다, 그럴 때도 책을 만든다, 펴낸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요즘 만들다라는 것이 화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만드는 도구들이 아주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가 있고 쓸만하면은 개인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복잡한 소프트웨어들도 이미 다른 사람들이 노력을 통해서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것들 오픈소스, 그리고 어렵지 않은 컴퓨터 활용 방법, 아두이노나 라스베리 파이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오픈 플랫폼, 오픈 하드웨어 플랫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그리고 3D 프린팅을 통해서 실제 움직이는 파트, 물건을 만들면 우리는 이제 풀뿌리 기술 혁신을 이룰 수가 있죠. 어떤 분들은 스티브 잡스가 우리나라에 태어나더라도 혁신을 이룰 수 없었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차고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차고 속에서 무언가 투닥투닥 만들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제 우리 곁에는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3D 프린터가 있고 레이저 커터가 있고, 그리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아두이노와 라스베리 파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같은 훌륭한 언어도 있고요.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개인 제작 시대가 된 것입니다. 메이커는 메이크하는 사람이죠.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폭넓은 기술을 이용해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초기 취미공학자의 개념에서 지금은 무엇이든지 만드는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네일 도어티가 메이크 매거진을 창간하면서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었죠. 이분이 네일 도어티입니다. 2005년에 메이크 매거진을 만들었죠. 그리고서 메이크 무브먼트, 메이커 운동 선언이라는 걸 했는데요. 테드 강연이 아주 유명하고 여기에서 메이커 무브먼트가 과연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일 도어티 강연입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메이커죠. 만들기 위해 태어났고요. 만드는 데서 흥미를 느끼고 성취감을 느낍니다. 빵만 먹고 살지는 않죠. 그리고서 여러 사람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밑에 테드톡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네일 도어티가 메이크 매거진을 창간했는데요. 이곳에서는 DIY, Do It Yourself, 혼자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기술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고 노하우를 매달 알려주고 있습니다. 겨울 잡지니까 2달마다 한 번씩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라이선스를 받아서 한빛미디어에서 make.co.kr로 메이크 매거진을 우리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메이크 페어가 열립니다. 이 메이크 페어는 정말 여러분이 가보셔야 되는 아주 재미있는 축제인데요.
DIY 프로젝트, 스스로 만든 여러 가지 작품들을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설명하고 그런 문화를 전파하는 데 애씁니다. 2006년부터 시작되었고요. makefair.com에 가보시면 올해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미국뿐만이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메이크페어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과천과학관에서 열리거든요. 여러분 그곳에 꼭 가보시고 재미있는 드론 파이팅 같은 이벤트도 있습니다. 10월 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대학교의 메이커 스페이스는 미추홀 캠퍼스 B동에 있습니다. 메인 캠퍼스와 살짝 떨어져 있어서 여러분이 접근성이 떨어지긴 하는데요. 다행히도 테크노파크 지하철역에서 금방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3D 프린터 스트라타시스의 디멘전 1200ES 모델이 있고 또 웨지 3D X1 모델이 있습니다. 또 레이저 절단기가 2대가 있습니다. 이 레이저 커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디자인한 것을 아주 깨끗하게 오려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데스크탑 CNC가 있습니다. 인벤터블즈의 카비인데요. 이걸 이용하면은 여러분이 만든 그 3D 모델을 직접 깎아서 이렇게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D 스캐너가 있습니다. 3D 스캐너를 통해서 3차원 물체를 3D 모델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이 이번에 열리는 3D 프린팅 경진대회인데요. 이번이 1회고요. makerspace.inu.ac.kr에 가셔가지고 참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10월 16일까지 제출이고요. 여러분 모두 한 팀에 하나씩은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1월 27일 그 발표 평가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 인기상도 있고요. 1등 하시면은 아이패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상금과 상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예약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회원 가입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 하신 후에 장비 예약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장비 예약 메뉴가 있습니다. 속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장비를 예약을 할지 먼저 선택을 합니다. 현재 예약 상태를 늘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청서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3D 프린터 테크놀로지 3가지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가장 많이 쓰이는 FFF, Fused Filament Fabrication 방법입니다. 이것을 Fused Deposition Modeling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스타타시스에서 트레이드마크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RIP 커뮤니티에서는 FFF로 따로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스콧 크럼프가 처음으로 역시 차고에서 만든 테크놀로지입니다. 스콧 크럼프가 주말과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 3D 프린팅 머신을 차고에서 만들고 있으니까 리사 아내인데요. 그 아내가 화가 폭발했죠. 주말도 없고 가정생활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회사를 때려치고 우리 이 정말 3D 프린터에 올인해서 회사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테크놀로지를 점차 완성도를 높여서 리사 크럼프와 스콧 크럼프가 둘이 함께 회사를 차리게 되죠. 그 회사가 바로 유명한 스트라타시스입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유명하고 마켓쉐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 3D 프린터 회사지요. 이 FF 방식의 3D 프린터는 프린트 헤드와 베드로 되어 있는데요. 베드는 어떤 받침대이고 프린트 헤드는 위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필라멘트를 녹여가지고 뭔가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녹여서 한 층을 쌓고 또 올려가지고 또 한 층을 쌓고 이걸 반복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이라고 합니다.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의 반대말은 서브트랙티브 매니팩처링이고요. 어떤 물체를 조각해서 점점 빼내가지고 만드는 거, 그럼 조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CNC죠. 그런데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에 첨자 뭔가를 더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는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이라고 합니다. 아주 값싸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필라멘트 가격이 다른 3D 프린터에 비해서, 프린터의 재료에 비해서 무지하게 싸거든요. 그리고 빨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법에 비해서는 약간 정확도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되게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방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버행이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오버행이라는 건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거꾸로 이렇게 돼 있는 걸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쌓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쪽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연결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둥 뜨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받쳐주는 서포터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들이 이러한 서포트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SLA입니다. 스테레오 리토그래피의 약자예요. 척 헐이라는 부분이 특허를 내고 3D 시스템즈라는 회사를 차려서 상용화시켰습니다. 이 SLA 방법은 리퀴드를 이용합니다. 이 리퀴드 폴리머는 액체 상태인데 빛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지금 액체인데요. 여기에 레이저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일 위에 층에 모양을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이 레이저가 그 UV 레이저 자외선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외선에 반응을 해서 여기 있는 것들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딱딱해지고 나면은 다시 또 이렇게 한 층을 착 깨끗하게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위에 또 물질을 도포하고 다시 또 레이저를 이용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합니다. 이걸 반복을 해 가지고 점점 밑에는 가라앉히면서 위에 레이저를 이렇게 쏴주는 거죠. 이 방법이 SLA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만들 수 있고요. 플렉서블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느리고 매우 비쌉니다. 이것과 비슷한 방법이 SLS가 있습니다. SLS는 Selective Laser Sintering이라고 합니다. 텍사스 오스틴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으로 칼 데커드와 조 비먼이 만나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박사과정 중에 이 기술을 점점 세련되게 만들고 학위가 끝난 후에도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끝에 회사를 차리죠. 그 회사가 DTM, 데스크탑 매니팩처링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SLS 특허를 가지고 상용화시켜서 아까 그 척 헐이 만든 그 SLA 테크놀로지와 서로 경쟁을 하게 되죠. 그러자 3D 시스템즈가 DTM을 샀습니다. 경쟁 상대, 경쟁 회사를 이렇게 머지한 셈이지요. 그래서 장점이 있는데 플라스틱, 메탈, 세라믹, 글래스 같은 걸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작동하냐면은 아까 SLA는 액체 위에 자외선 레이저를 쏴가지고 경화시켜서 점점 문걸 만드는 거였는데요. 이번에는 액체가 아니고 분말을 이용합니다. 즉 파우더, 가루죠. 여기 있는 것이 가루입니다. 이 가루인데요. 왼쪽에서 조금씩 가루를 한 층 한 층 가져와요. 그리고 제일 위에 역시 레이저를 이용해가지고 쏘면은 레이저로 녹여가지고 그걸 굳혀서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걸 계속 반복을 해요. 한번 딱 레이저로 쏴주고 녹여서 딱딱해지면은 옆으로 다시 분말을 쭉 가지고 와서 한 레이어를 살짝 덮고요. 다시 또 레이저를 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가면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SLS 테크놀로지입니다. 역시 되게 정밀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또한 다양한 분말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머티리얼의 종류가 많습니다. 유리도 만들 수 있고요. 세라믹, 금속, 플라스틱 아주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느리고 역시 가격이 비쌉니다.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만든 3D 모델들이 Thingiverse, Thing들의 유니버스죠. 그러니까 Thingiverse에 올라옵니다. 이 Thingiverse 웹사이트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만든 그 3D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 3D 모델을 다운로드해서 여러분이 수정할 수도 있고 또 3D 프린터에 직접 넣어서 프린팅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매우 많습니다. 꼭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피카츄가 있네요. 이제 오토데스크 1, 2, 3D를 이용해서 실제로 3D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데스크 1, 2, 3D는 무료 소프트웨어입니다. 공짜라서요. 여러분이 회원 가입한 후에 실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 PC용인지 맥인지 아이패드용인지 고를 수 있고요. PC 다운로드 해서 설치를 하면 처음 화면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3차원 상에서 바닥 평면입니다. 이 평면 위에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고 쌓아가고 구멍을 뚫기도 하고 다른 거하고 연결하기도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위에 보시면 툴바가 있습니다. 명령어 메뉴 모음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시면은 뷰 큐브가 있습니다. 이 뷰 큐브를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끌고 다니면 이 전체 모델을 돌리고 뒤집어 보고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표시 관련 메뉴가 여기에 있는데요. 이것은 확대를 시키기도 하고
또 물체의 방향을 변경시키기도 하고 보이는 레이어를 변경시키기도 하고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쓰기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어 메뉴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프리미티브를 보통 이용을 해서 기본적인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원이라든가 네모를 만들 때는 스케치를 이용을 하고요. 또 컨스트럭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원으로부터 위로 올려서 어떤 3차원 물체를 만들기도 하고요. 모디파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조정을 하고 표면을 부드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석을 이용해서 어떤 것 위에 다른 것들을 다 갖다가 붙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를 일단 그 메뉴 속으로 들어가서 내용들을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머티리얼은 3D 모델링이 되었는데 그것을 재질을 뭘로 할지 뭐 고무로 할지 나무로 할지 금속으로 할지 유리로 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속에 겉에 보이는 텍스타일 그 표면에 보이는 느낌이 매우 달라집니다. 표시 관련 메뉴는요. 펜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면서 그 물체를 보는 거고 또 오빗은 우리가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 오빗을 설정을 하고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또는 위로 가면서 볼 수 있는 그 메뉴입니다. 줌은 확대, 축소를 말하고요. 핏은 어떤 것이 화면 중앙으로 탁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쇼, 하이드, 그리드, 온, 오프, 그리드를 할 수도 있고요. 자, 우선 여러분이 첫 번째로 머그컵을 만들어 보죠. 물 따라 먹을 수 있는 잔입니다. 우선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머릿속으로 어떻게 만들까,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졌지? 라는 것을 스케치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통에 있고 속에가 비어 있겠죠? 그리고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를 선택한 후에 어떻게 만들까라는 그 계획이 머릿속에 명확해야 됩니다. 우선 큰 원통을 만듭니다. 항상 만들 때 좋은 점이 늘 이렇게 값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미티브의 실린더를 선택을 하면 딱 이렇게 실린더가 나오고요. 밑에 반지름은 뭘로 할 거냐 또는 높이는 뭘로 할 거냐가 나옵니다. 이때 단위는 디폴트가 밀리미터입니다. 전체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 밑에 단위가 나오거든요. 이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를 쓰면은 이렇게 탁 만들어져요. 이제 손잡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손잡이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도넛을 가지고 이 속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겉만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면 네모를 만든 다음에 이걸 이렇게 돌려서 그 3차원 그 물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5mm, 20mm의 사각형을 75mm 위에 쪽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든 후에 축이 있어야 되거든요. 로테이트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는데 이게 축이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릴 겁니다. 축을 선택한 후에 컨스트럭트의 리볼브를 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돌릴지가 나옵니다. 그럼 마우스로 여기를 가지고 찌 끌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물체가 3차원상으로 딱 모양이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움직여서 무브를 선택을 하면은 이런 마우스를 움직일 수 있는 화살표가 이렇게 3개가 생겨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생기는데 이것은 회전용이고요. 요 각각은 이동용입니다. 마우스로 이것을 드래그를 해서 커브의 오른쪽 그 원기둥에다가 딱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서 지금은 이게 붙어 있는데 여기 있는 원기둥과 여기 있는 손잡이를 한 동체로 묶어야 되겠죠. 그것이 머지입니다. 컴바인 메뉴에 가서 머지를 선택한 다음에 차례차례로 클릭을 하면은 이 두 개가 동체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남은 일은 속을 파내는 일이죠. 속을 파내기 위해서 제일 위에다가 중심이 여기고 이러한 그 원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컨스트럭트에서 익스트루드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익스트루드 메뉴는 어떠한 간편한 도형으로부터 3차원으로 위를 올리거나 또는 깎거나 하기 위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위에 깎은 다음에 이것을 위로 올리면은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하지 않고 마이너스로 오히려 마이너스 77 주면 속으로 이렇게 꺼집니다.
속으로 가면서 소개가 파지죠. 그래서 짜잔, 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제일 위에 그렸던 원이 있죠. 그 원을 지워주시고요. 딜리트 키를 누르면은 그 위에 있는 원이 사라집니다. 이제 나머지는 둥그스름하게 다듬는 일입니다. 이것은 필레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딱딱 꺾인 면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꺾인 면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또 하나가 있거든요. 요 이가 부드럽게 라운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문자 2를 누르시면 필레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선택할 때는 어디를 부드럽게 할지 요 모서리를 선택한 후에 화살표가 생기면은 화살표를 살짝 밀어주세요. 그러면은 원래 여기가 딱 이렇게 돼 있는 요 면이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손잡이도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손잡이도요. 이렇게 하면서 이걸 선택을 할 때 오른쪽 마우스를 이용을 하면은 순간적으로 왼쪽 오른쪽 돌려가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요 그 각각의 요 모서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 중에 필레를 이용을 해가지고 부드럽게 깎아줍니다. 그러면은 다듬고 나면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날카롭지 않은 컵을 아주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3D 프린팅하면은 여러분의 3D 프린팅으로 만든 여러분만의 작품이 되겠죠. 그리고 재질을 이제 바꿔볼까요? 재질을 다양한 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머티리얼 메뉴가 있었죠. 그걸 통해서 우드, 글래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색깔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깔로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컵을 만들었고요. 이제 아두이노와 직접 쓰기 위해서 여러분이 실험에 사용하는 그 작은 DC 모터가 있었습니다. 그 DC 모터를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 뼈 쪽 나오는 그 축에다가 이렇게 선풍기 날개를 달아서 돌게 하는 선풍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처음에 보면은 되게 복잡해 보이죠. 한번 차근차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손으로 잠깐 스케치를 하고 크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있어야 됩니다. 원기둥을 만듭니다. 선풍기 머리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프리미티브에 가서 프리미티브에서 이미 만들어진 여러 가지 도구가 있다고 그랬죠. 원기둥을 만든 후에 이번에는 선풍기 그 머리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새로 하나가 생기고요. 또는 컨스트럭트에서 프리미티브에서 원기둥을 선택해서 또 하나를 만들 수 있거든요. 약간 작은 사이즈로 원기둥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석이라고 그랬죠. 이 자석을 이용해서 두 개를 갖다가 붙입니다. 그래서 한 통으로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한 몸체가 됐죠. 이걸 원래 큰 거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무브를 통해 가지고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Subtract 메뉴를 통해서 A 빼기 B를 합니다. 그러면은 전체 큰 원통에서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빠지죠. 그럼 이렇게 구멍이 속에가 뻥 뚫리고 이렇게 자리가 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모터를 이렇게 끼우게 될 겁니다. 이제 선풍기 목을 만들 겁니다. 이것은 직사각형 이렇게 기둥이 되겠죠. 일단은 뉘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죠. 역시 프리미티브에서 박스를 이용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받침을 만듭니다. 받침은 선풍기 받침이라서 좀 널찍해야 되겠죠. 여기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만든 모터를 끼우는 머리 부분하고 선풍기 목 부분 이것을 무브를 이용해서 옮긴 다음에 두 개를 머지를 하면 두 개가 한 덩어리가 되죠. 그 다음에 그걸 역시 무브를 이용해 가지고 그 받침 부분을 갖다가 딱 붙여놓고요. 요거 무브를 하면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바로 회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90도 회전을 해가지고 딱 꺾어서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한 덩어리로 만듭니다. 자, 이제 받침 위에 선풍기 목이 있고 그다음에 선풍기 머리 부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선풍기 몸체 조립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를 너무 날카로우니까 부드럽게 해야 되겠죠. 이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필레죠. 필레를 이용해서 모서리를 선택한 이후에 화살표가 생기면 살짝 밀어줍니다. 그럼 여기가 부드럽게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각진 부분이 이 부분도 있죠. 그리고 이 부분도 있죠. 둘 다 부드럽게 필레를 이용해서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제 선풍기 날개를 만들어 보죠. 선풍기 날개를
만들려면 선풍기 날개의 중심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원통으로 프리미티브에서 실린더를 선택을 해서 원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의 모양을 이렇게 테이퍼 모양으로 다듬기 위해서 아까 필레 옆에 각지 부분을 이렇게 깎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챔퍼라고 그러거든요. C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 모서리를 선택한 이후에 화살표가 생기면 살짝 밀면 이렇게 쫙 깎입니다. 그리고 끝에 부분은 조금 더 부드럽게 해줘요. 그래서 단면을 보면은 이렇게 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는 필레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을 살짝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고요. 이제 선풍기 날개를 만들어 보죠. 선풍기 날개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스프라인을 통해서 도형을 이렇게 만들어 보죠. 점을 몇 개를 찍습니다. 점을 몇 개를 찍어서 부드럽게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고요. 컨스트럭트의 익스트루더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은 바닥에 이것만 그었는데 이걸 위로 살짝 올려서 두께를 만듭니다. 그래서 익스트루더로 살짝 조금만 여기 2mm 올렸죠. 2mm 올려가지고 한 다음에 선풍기 날개가 너무 날카롭기 때문에 이제 끝면을 부드럽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필레를 선택하고 0.5mm씩 모서리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풍기 날개가 되게 부드럽게 됐죠. 이것을 가만히 돌면은 바람이 안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20도 정도 약간 이렇게 비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브를 선택을 하면은 화살표 말고도 이게 생긴다고 그랬죠. 그럼 이게 회전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20도, 마이너스 20도 명령을 내려서 약간 들어 올립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요걸 제일 처음에 만든 그 선풍기 가운데 그 꼭지가 있었죠. 거기에 무브를 이용해서 살짝 갖다가 끼웁니다. 이제 끼웠으면 이걸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때 가장 좋은 것이 패턴을 쓰는 겁니다. 이 패턴 메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서큘러 패턴을 선택하고 어디를 중심으로 원형으로 만들지를 선택하는데 그때 그 선풍기 중심 꼬다리의 모서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서 몇 개를 할지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3개만 하자. 그러면 3개가 나오고요. 5개를 하자. 그럼 5개 날개가 쭉 돌아가면서 원형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되게 쉽게 이렇게 3차원으로 선풍기 날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를 하나로 만든 다음에 머지 시켜서 한 덩어리로 했습니다. 이제 이 한 덩어리를 갖다가 꽂아야 될 텐데 꽂으려면은 모터가 있고요. 모터 끝에 똑 튀어나온 축이 있었죠. 이 축에 이걸 꽂아야 되기 때문에 구멍을 파야 되겠죠. 그래서 실린더를 갖다가 얇게 하고요. 반지름 1mm짜리 그리고 길이 6mm짜리 원통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속으로 집어넣고 서브트랙트를 합니다. 그러면은 구멍이 뻥 뚫리게 되겠죠. 이 자리에 여러분의 모터의 축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바닥에 우리가 시그너처를 넣어보죠.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 평면을 선택을 하고 글자를 쓰게 됩니다. 이때 폰트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글자를 이렇게 쓴 다음에 우리 글자를 쓴 다음에 살짝 들어 올려 가지고 3차원 입체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선풍기 받침대 위로 가져갑니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글자를 쓰게 되면 이 각각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머지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선택한 다음에 그룹으로 묶어요. 그룹으로 묶으면은 같은 동체는 아니지만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갖다 놓고요. 서브스트랙트를 해서 속으로 이렇게 글자를 파냅니다. 즉 선풍기 표면에 이렇게 파내게 된 거지요. 마지막으로 전체의 질감을 적용을 해서 어떤 모양, 어떤 질감을 우리가 원하는지 선택을 합니다. 3D 프린터로 프린팅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디자인한 것을 STL 파일로 익스포트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할 때 익스포트 STL 파일로 저장을 한 다음에 메이커 스페이스로 가져가면 3D 프린터로 출력을 시켜줍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한 것을 알아보기 쉽도록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 동영상은 별도로 밴드에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복습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기둥을 만들죠. 그리고 이 기둥 소개를 파내야 되죠. 근데 파낼 것을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거죠. 이것보다 조금 작은 것, 실린더를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의 실린더를 만들죠. 이거 왜 그러죠? 요 위에 얹어서 자석으로 갖다 붙인 다음에 하나의 뭉치로 만들려고 하죠. 줄이고요. 이것을 요 위에 얹습니다. 자석으로 스냅 갖다 붙이죠. 이것을 하나로 묶습니다. 컴바인의 머지로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 이것을 큰 실린더 속에 집어넣어서 빼려고 합니다. 무브를 선택을 하면 화살표가 생기는데요. 이때 중심이 잘 맞아야 되겠죠. 중심이 잘 맞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컴바인에서 서브트랙트를 합니다. 이 뺄 때는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A 빼기 B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에서 두 번째를 빼는 순서입니다. 자, 이제 선풍기 목을 만들어야 되겠죠. 프리미티브 박스에서 길게 늘리고 높이를 좀 낮췄습니다. 이제 받침도 있어야 되겠죠. 실린더 약간 넓은 받침으로 만들어줍니다. 요때 밑에 값을 쓸 수가 있죠. 이걸 세워야 되겠죠. 우선 선풍기의 목부터 무브로 화살표를 이용해서 갖다가 적당히 붙입니다. 그리고 컴바인 머지 시켰고요. 이번에는 역시 무브로 각도를 90도 틉니다. 화살표를 이용해서 갖다 붙이고요. 충분히 붙었다 생각이 되면 위치를 조정을 한 후에 이제 세 개를 하나로 묶어야 되겠죠. 컴바인 머지죠. 차례대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세워볼까요? 이제 섰고요. 아직은 모서리가 많이 날카롭죠. 그래서 필레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날카로운 부분을 없애는 거죠. 이때 필레 레이디어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각진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줍니다. 아니면 사람이 손이 닿았을 때 다치기 쉽거든요. 선풍기 목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 접촉부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 부분이 날카롭게 돼 있으면 때가 끼었을 때 청소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여러분 아마 느껴보신 분 많을 거예요. 접합부를 부드럽게 연결을 시켜주고요. 선풍기 받침대도 지금 날카롭습니다. 연결 부분도 날카롭고요. 여기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필레라고 그랬죠. 바닥도 모서리가 날카롭죠. 부드럽게 깎아줍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선풍기의 모양을 갖추어 가죠. 목 부분도 부드럽게 깎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선풍기 날개군요. 선풍기 날개를 어디에 꽂아야 될 텐데 그 꼭지부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지요. 그 꼭지는 프리미티브의 원통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실린더죠. 그리고 일단 많이 깎고, 이렇게 깎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쉐임퍼하고 필레가 있었죠. 끝에 부분은 특별히 부드럽게 마지막 연결 부위를 해줬습니다.
이제 선풍기 꼭지가 완성이 됐군요. 이제 날개를 만들어 보죠. 날개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도형을 그리는 방법 중에 스프라인을 이용해서 몇 개의 점을 부드럽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점들이 부드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마우스를 움직여가면서 여러분이 감을 느껴야 됩니다. 디자인 해볼수록 여러분이 감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스프라인으로 한번 만들어둔 후에 지금은 입체 도형이 아니기 때문에 입체 도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두께를 2mm로 올린 다음에 부드럽게 깎았습니다. 역시 필렛을 이용했죠. 여러 값을 살펴보면서 부드러운 정도를 조정을 합니다. 선풍기 날개의 윗부분뿐만이 아니고 밑부분도 날카로운 부분을 없애줘야 되겠죠. 값이 맞지 않으면 방금 보신 것처럼 빨갛게 워닝 메시지를 표시를 합니다. 이제 바람 불면 바람을 보내기 위해서 각도를 틀어야 되겠죠. 선풍기 날개 각도를 조정을 해주고요. 그리고서는 무브를 이용해서 꼭지에 갖다가 붙입니다. 이것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두 개를 머지시켜야 되겠죠. 각도를 잘 조절을 해주고요.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이용해서 돌려가면서 위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자주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패턴을 이용해서 이걸 여러 개로 복사를 할 겁니다. 역시 원형 패턴을 선택한 거거든요.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례대로 머지를 했습니다. 이제 한 덩어리가 됐죠. 이제 남은 일은 선풍기의 꼭지에 DC 모터에 축이 들어갈 구멍을 파는 일입니다. 구멍을 파기 위해서는 이곳에 모터의 축과 같은 굵기를 가진 실린더를 갖다 꽂은 다음에 빼기 하는 방법을 이용할 겁니다. 이제 실린더를 만든 다음에 무브를 이용해서 갖다가 꽂고요. 이렇게 이동시킬 때는 화살표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X축, Y축, Z축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중앙에 맞았는지 확인을 합니다. 가운데 중앙에 맞지 않으면 모터가 돌 때 선풍기 날개가 흔들리게 될 겁니다. 네, 정중앙을 맞췄고요. 네, 이제 빼기 기능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풍기 날개 전체에서 원기둥을 빼는 일이지요. 완전히 구멍 뚫리지 않고 축이 속에 박히도록 했습니다. 컴바인 서브젝트를 이용해서 뺐습니다. 드디어 구멍이 뚫렸죠. 이렇게 해서 선풍기의 몸체 그리고 날개 이걸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시그너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텍스트 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글자를 썼습니다.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폰트도 여러분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글자는 한 면에 높이가 0으로밖에 차지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컨스트럭트를 써서 두께를 갖도록 했고요. 이것으로
음각을 시킬 겁니다. 그 전체를 그룹으로 묶고요. 그룹핑을 했습니다. 이제 한꺼번에 움직일 겁니다. 무브를 이용해서 이동을 시키고 선풍기의 바닥 표면에 갖다가 넣습니다. 음각을 시킬 거기 때문에 서브젝트를 이용해서 선풍기에서 글자들을 하나하나 선택을 해서 뺍니다. 그러면은 속으로 움푹 파진 게 되겠죠. 원래 있던 캐릭터는 지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머티리얼을 선택을 하고 재질을 골라줍니다. 색깔도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은 선풍기가 완성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3D 모델을 볼 때 윤곽선을 제외하고 3D 모델 자체, 즉 솔리드만 보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 2, 3D를 사용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하브루타와 미션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3D 모델을 만들어 보고요. 메이커스페이스에 예약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